목사는 설교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학교 초청주의를 맞이해서 무엇을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드릴까 하다가 자식 농사 중에 가장 귀한 농사가 뭐요? 자식 농사입니다. 그래서 자식 농사를 잘 짓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녀 교육의 첫 단추는 뭐니 해도 가정 교육입니다. 가정 교육이 잘 되어야 학교 교육도 적응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농사의 비유는 네 종류의 밭을 비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사에 대해서 말씀한 게 아니라 비유로 농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 네 종류의 가정 교육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네 종류의 가정 교육. 자, 농사를 잘 지으려면 농사 전문가가 되어야 하듯이 자녀 교육을 자식 농사라고 비유한다면 부모 또한 가정 교육 전문가가 되어야 자식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자식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가정교육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데, 가정교육은 손에 놓은 채 학교 교육과 학원 교육에만 맡긴 채로 부모는 저마다 직장 생활에 얽매이다 보니까 교육의 첫 단추는 뭐예요? 가정교육. 가정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다음 단추부터는 우리 와이셔츠를 입을 때 단추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긴 들어가요. 첫 단추 잘못 끼웠다고 해서 둘째 단추가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삐비빅 잘못 끼웠습니다. 다시 원위치해 주세요. 아직 거기까지는 발달이 안 됐거든요. 그래 가서는 첫 단추 잘못 끼우고 하다 보니까 다 끼우고 나서 거울을 봤더니 한쪽 와이셔츠는 위로 올라가고 한 단추 사이즈만큼 올라가고 한쪽 와이셔츠는 밑으로 내려갔어요. 자, 그러면 이왕 끼운 김에 다녀야 될까요? 그러면은 저 팔불출이 누구야? 그렇게 말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 끼운 단추는 다 끼웠다 할지라도 그것을 입고 나가려면은 다시 풀어야 됩니다. 다시 풀어서 원위치해서 정상적으로 끼워야 마지막까지 이상이 없이 될 때, 그때 이제 넥타이를 메고 밖에 나가서 활동할 수가 있죠. 그래, 뭘 제가 말씀드리냐면 첫 단추가 중요하다. 근데 이 첫 단추가 뭐냐? 가정교육이다. 가정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학교 교육도 삐뚤어진 교육을 받게 되고, 학원 교육도 그렇고 세상 교육도 모든 것이 삐뚤어진 상태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지난주에 대만에서 지진이 났어요. 7점 몇이라는 지진 났습니다. 어떤 고층 빌딩이 옆으로 기울었어요. 그거 그대로 써먹어야 될까요? 아니면 부셔서 없애야 될까요? 다시 부시긴 아깝지 않아요? 그래도 못 써먹어요. 기울었으면. 삐뚤어진 건물은 못 써먹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교육을 올바르게 받아야지, 삐뚤어진 교육을 받으면 쓸데없습니다. 쓸모없는 인간이 돼요. 도리어 골치 아픈 인간이 돼요. 오늘날 이 세상이 삐뚤어진 세대가 지금 너무나 많은 거야. 그래서 사람은 많대 쓸만한 사람이 없어요. 쓸만한 사람. 다 삐뚤어졌어. 이 사람은 일로 삐뚤어지고 저 사람은 저로 삐뚤어지고, 그러니까 올곧은 사람을 써야 되는데 삐뚤어진 세대다 보니까 이걸 골라내면 쓸 사람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삐뚤어진 사람들 쓰다 보니까 그 삐뚤어진 사람이 세상을 삐뚤어지게 만들고 어지럽히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단추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성경 말씀 속에는 삐뚤어진 가정교육이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올바른 가정교육이 하나 나와.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 보면 4명 중에 1명은 괜찮아. 3명은 삐뚤어졌어요. 올곧은 사람이 더 많지가 않아요. 삐뚤어진 사람이 더 많아.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올곧은 교육을 시키고 삐뚤어진 교육을 시키지 말라고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성경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는 성경적 관점에서 드리는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역사적, 정치적 관점이 아니에요. 성경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농사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가정 현장, 교육의 현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종류의 가정 교육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길가박 같은 가정 교육의 현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속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박 같은 가정교육이 있다는 거예요. 길가박 같은 가정교육. 자, 씨앗은 뭘 상징하냐면 자녀를 상징합니다. 자녀, 후손을 상징해요. 그리고 밭은 뭐죠? 가정을 상징하죠. 가정, 부모의 마음의 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씨앗과 같은 자녀가 어디에 떨어졌냐 하면 길가박 같은 가정에 떨어진 거야. 어떤 씨앗은 길가박 같은 가정에서 태어난 거야. 자, 그래서 자라기에는 부적절하게 자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은 밭은 밭인데 길가밭이라는 것은 왜 길가밭이 되었죠? 사람들이 짓밟고 다닌 거야. 여러분 인생은요, 짓밟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게 바로 뭐죠? 무시받는 사람. 여러분 사람 남들한테 무시받는 사람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짓밟히는 사람이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존귀함을 받아야지 짓밟히는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근데 밭은 밭인데 사람들이 계속 거기를 밟고 다니다 보니까 딱딱해졌어요. 자, 딱딱해졌는데 여기 이 길가박 같은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다 보니까 갈아엎은 데는 씨앗이 그 사이사이 다 들어가서 속에 팍 퍼묻혀. 그래서 보호를 받는데 길가밭에 뿌려진 씨앗은 이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딱딱해서. 자, 그러면 새들이 날아가다가 야, 저기 내 밥이 있다. 그래서는 그 씨앗을 보고서는 내리꽂아서 거기 앉아가지고 씨앗을 다 쪼아먹어. 지금 여기서 새는 뭘 상징하냐면 사탄을 상징해요.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들에게 사탄이 그들을 쪼아먹는 거야. 그래서 사탄의 자식이 되게 하는 거야. 새들은 얼마나 눈이 밝은지 몰라요. 독수리는 뭐 2km인가 어디에서도 생지가 다니는 것도 안 돼. 땅속에 다니는 것도 안 돼. 그래서 멀리서도 딱 보고 꽂히는 거야. 그래서 길가밭에 뿌려진 씨앗은 전혀 보호가 안 돼. 방치 상태라 말이에요. 방치. 여러분 가정교육이 방치된 가정들이 있어요? 아이들을 그냥 내놓고서는 방치시켜.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아. 보호하지 않아. 그러면은 그 아이는 사탄이 쪼아먹는 세상 풍조에 물드는 잘못된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박 같은 데다가 가정에서 아이가 자라면 그 아이는 불행한 거예요. 그러므로 자식 농사 잘 지으려면 길가박 같은 가정을 갈아엎어서 씨앗이 흙 속에 숨어 들어가야 새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이게 이제 자라기 시작합니다. 길가밭을 갈아엎는다는 것은 부모가 먼저 가정교육을 시킬 만한 부모다운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나이만 먹었다고 부모가 아니라 내가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녀들을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가정교육의 능력을 감당할 때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잘 자녀들을 보호하며 키우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오신 여러분의 가정 중에 길가박 같은 가정이 한 가정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돌밭 같은 가정교육의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5절과 6절 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보시고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어요. 자, 돌밭에 씨앗을 뿌리면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커녕 농사 지어보신 분 아시죠?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냥 부모를 도와서 씨앗을 뿌리고 다 해봤어요. 쟁기질, 가래질, 썰애질, 삽질, 하여튼 다 질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그걸 다 해봤어. 씨앗을 뿌렸더니 돌밭에다 뿌리면요 씨앗이 탕탕 튀어. 씨앗도 무게가 있어 그 나름대로. 그러니까 떨어졌다가 탁 올랐다가 다시 떨어져서 바위에 있으면 그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그냥 바위에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바위에 탕탕 튄다는 것은 반항아가 되네요. 반항아. 여러분 청소년 세대를 무슨 세대라 하죠? 반항기 세대라 그래. 반항기 세대. 그래서 반항을 해. 반항. 자, 반항아가 되어서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지겹게 듣지 않고 지겹게 안 들어요. 그리고 속을 지글지글 썩히는 자녀가 되어 혹시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속 썩는 부모님 계십니까? 자녀가 문제일까요? 부모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부모가 문제예요. 우리 애가 왜 이렇게 속 썩여요? 하고 학교 가서 상담해. 선생님은 알아. 부모가 문제인 걸. 근데 부모님에게 문제 있다고 말하면 선생님 머리끄댕이 잡아. 그러니까 부모가 문제라고 말은 못하고 글쎄요 저희가 최선 다해서 교육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요 학교에서 좀 똑바로 좀 시켜주세요. 그러는데 사실은 부모가 돌짝밭 같은 가정교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반항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반항하지만 반항하던 아이는 학교 가서도 반항하고요 사회에서도 반항해요. 반항아로 자랍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문제 원인을 찾지 마시고 부모가 돌밭 같은 가정은 아닌지 부모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교육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문제아는 없다. 단지 문제의 부모가 있을 뿐이다. 문제아는 없다는 거야. 근데 내 눈에 문제아가 있는데요. 그 문제아를 보지 말고 문제의 부모만 해결되면 문제아는 자연히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문제가 있으면요 그거는 문제의 부모가 있기 때문에 돌짝밭 같은 가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늘 술만 마시고 가정을 책임지지도 못하는 아버지가 하루는 아들을 불러놓고 아버지 노릇 좀 내가 해야 되겠다.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야 아들 이리 와. 그 아들을 불렀어요. 예 아버지. 그랬더니 야 이놈아 너는 말이야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못된 친구들 만나서 밖에서 빨빨거리고 쏘아다니고 그러냐? 너희 다음에 커서 뭐가 될라 그래? 이러면서 예를 들었어요. 또 똑똑한 척 하셨어. 미국의 16대 링컨 대통령은요 링컨 대통령은 내 나이 때 통나무 집에 비가 새는 집에서 가난하게 살면서도 저 심리 밖에 그 부잣집에서 책을 빌려다가 그 책을 보면서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변호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었어. 너는 지금 좋은 환경에서 네가 책이 없냐 뭐 하냐 너한테 일을 시키냐 야 이놈아 왜 공부 안 해? 하면서 아버지답게 큰 소리 쳤어. 그랬더니 아들이 반항하면서 대꾸하는 말이 아버지 링컨 대통령은 아버지 나이에 훌륭한 대통령이 되셨는데 아버지는 링컨 대통령 나이에 술주정뱅이로 사시니 이게 뭡니까? 도전에 웅전한 거야. 가정교육이나 똑바로 하세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야단친 거야. 가정교육이나 똑바로 하세요. 제발 아버지부터 정신 차리세요. 그러면 저도 아버지를 본받아서 정신 차릴게요. 할 말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부모가 정신을 차리면 자녀들은 정신을 차린다라는 것입니다. 돌밭에서는 곡식이 제대로 자랄 수 없듯이 돌밭 같은 가정에서는 가정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반항하게 하는 돌 같은 요소들을 치워야 합니다.
제주도 가보셨죠? 제주도에 차 타고 다니다 보면은 돌들을 갖다가 밭과 밭 사이에다가 쌓아놨어. 그러니까 딱 보면 그 돌은 양쪽서 이렇게 건져낸 것 같아. 윗밭에서는 남의 밭에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 밑에는 남의 밭이니까 그 경계선에다 올려놓으면 밑에 집도 경계선 올려놔서 그것이 한 1.5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2m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돌 쌓았다고. 그 돌들의 출처가 어디죠? 원래 어디 있던 돌들이에요? 밭 한가운데 있던 돌들이야. 근데 이 주인이 농사를 지려니까 돌밭에서는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이 돌들을 하나씩 해마다 옮겨 놓다 보니까 밭이, 돌짝밭이 무슨 밭이 되었어요? 옥토밭이 된 거야. 옥토밭. 그래서 옥토밭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있더라고요. 제가 책 보면 알아요. 이 돌들의 원조는 밭 한가운데 있던 것들인데 다 치운 거예요. 이와 같이 돌짝밭 같은 가정은 내 안에 자식들에게 모나게 하고 반항하게 하는 그런 못된 성질과 못된 인격과 못된 그 교육에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요소들을 다 옮겨놔야 돼. 밖으로 다 옮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옥토밭이 돼요. 그럼 반항하지 않아요. 그러면 시대들의 반항이 없어져요. 세 번째로 가시떨기밭 같은 가정교육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밭 같은 가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시떨기밭에는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가시떨기밭 속에다 쫙쫙 뿌려봤자 그 씨가 삭아버립니다. 삭아버려요. 자, 가시떨기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야. 가까이 하기에는. 왜?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죠? 찔려요. 가까이 하면 찔려. 그래서 상처를 받아요. 자, 상처를 받으면서 자란 아이들, 여러분 가정에서 상처를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자녀 교육을 함에 있어서 상처를 주는 요소들을 없애야 합니다. 상처받고 자란 아이는 중오심을 갖고 자라서 사회의 문제아가 돼요. 제가 에어집에서 하나 읽은 건데요. 독일의 그 전쟁을 일으켰던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히틀러. 아돌프 히틀러. 그 사람의 그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글에서는 읽었지만은 역사적 고증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가 어렸을 때 엄마가 과부로 살았어요. 근데 자기가 초등학교 때인가 그럴 때 엄마가 바람을 피면서 자그만 집에 웬 아저씨가 들락날락거려. 여러분, 자기 엄마한테 아버지가 아닌 웬 모르는 낯선 아저씨가 들락날락거리면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상처받죠. 아니, 우리 엄마가 왜 모르는 아저씨하고 왜 밤새워 잠자고서는 맨날 가지? 그래서 그 아저씨를 알아봤더니 유대인이래. 유대인. 그래서 어려서부터 중오심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유대인? 내가 죽여버릴 거야. 내가 그냥 힘만 있으면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서 그냥 공부 열심히 하니까 또 출세는 해. 공부 열심히 하면 다 출세하잖아요. 착하다고 출세하는 건 아니잖아. 공부 열심히 출세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독일의 최고 지도자가 됐잖아. 총통인가 뭔가. 그 최고 지도자가 되니까 히틀러 그러면서 자기의 말이면 다 그냥 독재를 하는 거야. 독재. 그러면서 어떤 일을 저질렀어요? 내가 어렸을 때 중화했던 유태인을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그가 죽기 전까지 죽인 유태인이 장장 얼마? 600만 명을 죽여버린 거야. 600만 명이면 강원도가 150만이야. 강원도 인구의 2배, 3배, 4배, 4배죠. 4배를 죽여버린 거야. 그 젊은 사람들 할 것 없이 다 그냥 600만 명, 유태인만 되면 무조건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가스실에 가서 죽여버리고 다 죽여버린 거야. 그게 바로 어렸을 때 가정교육이 잘못돼서 아이를 반항아로 키워가지고, 그리고 또한 정말 상처로 키워서 그 상처가 아물지 아니하고 그가 최고의 지도자가 됐을 때
유태인들을 600만 명 죽일 뿐만 아니라 전쟁을 일으켜서 세계 수천 명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주인공이 됐어요. 여러분, 똑똑하다고 주인공 되면 안 돼요. 똑똑하다고 지도자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교육에서 올바르게 자란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날 수많은 문제와 청소년들은 가시떨기밭 같은 가정에서 상처받으며 자라난 자식들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요소들을 없애야 합니다.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교육을 책임져야 할 부모가 변하면 자녀는 자동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 농사 잘 지으려면 가시떨기 같은 요소들을 잘라버리고 불살라버리고 갈아엎어서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부정적인 가정교육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무슨 가정교육? 길가밭 같은 가정교육? 돌짝밭 같은 가정교육? 가시덤불밭 같은 가정교육이 있어요. 이건 부정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되는 것을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는 옥토밭 같은 가정교육의 현장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옥토밭에서 자라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옥토밭 같은 가정은 씨앗을 뿌리기 전에 먼저 부모가 자신들을 갈고 닦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지을 때 갈고 나서 거름을 줘요? 갈기 전에 거름을 먼저 뿌려요? 여러분, 순서가 있죠. 요즘 이제 농사철을 맞이했어요. 시골길에 가다 보면 엄청 고약스러운 냄새가 많이 나. 그래도 우리 다 참잖아. 그게 거름이니까. 케미칼인가 뭔가 이런 거 굉장히 악취가 나. 동네 사람들 엄청 힘들 것 같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는 것은 이것이 거름이 되어서 곡식이 잘 자라기 때문에 그 순간적인 고통을 참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옥토밭 같은 가정은 먼저 자신을 갈고 닦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준비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결혼해라면 준비가 안 됐대. 무슨 준비가 안 됐냐 그랬더니 아파트 마련할 준비가 안 됐대. 아이고, 기가 막혀. 여러분, 결혼이란 전제 조건이 아파트만 마련되면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교육의 준비가 돼야 돼요. 결혼하면 내가 부부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내가 며느리 노릇 할 수 있느냐, 내가 사위 노릇 할 수 있느냐, 아들 노릇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애를 낳으면 애를 키울 수 있는 노력이 가능성이 있느냐, 애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런 가정교육이 준비가 되고 나서 결혼해야지 무조건 집만 마련되면 준비가 됐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교육의 문제가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옥토밭은 갈아엎으면서 곡식이 잘 자라도록 거름을 충분히 뿌리듯이 자식 농사를 잘 지으려면 자식이 잘 먹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무슨 거름을 줘야 될까요? 지식의 거름, 그리고 교양의 거름, 내지는 인격의 거름, 가치관의 거름을 가정교육에서 기초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인격이 안 된 애가 학교 가서 왕따 시키고 막 조폭이 되고 하잖아요. 여러분, 가치관이 없는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해요? 공부하라 해도 안 하잖아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앞으로 뭐가 될 건지 그런 가치관이 성립이 안 돼서 자기 정체성을 몰라. 그러면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 그래서 10대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게임이나 하고 스마트폰이나 보고 그러면서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귀중한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왜? 가정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거름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보다 더 좋은 거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의 거름을 주어야 그가 올바른 인생관을 갖고 살아가요. 왜? 내가 태어난 목적,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서 태어난 이유가, 존재 가치가 분명히 있어. 이것을 어디서 가르치냐?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야.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확실히 똑소리 나게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인생관을, 국가관을, 세계관을, 내가 살아야 될 존재 이유, 이것은 교회 교육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자란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사실 아시죠? 가정교육이 잘못된 곳에서 자란 자녀가 세상의 지도자가 되면 나라를 망가뜨린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도 아시죠?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를 망가뜨린 주인공들이 서민들이에요?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서민들은 순수해요. 세금 내라는 거 세금 내고요, 지키라는 거 다 지켜.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 중에 여러분 그 정가자가 얼마나 많은지 난 누군지도 모르겠어. 하여튼 정가자 4범도 있고 3범도 있고 2범도 있고 다 합치면 한 3분의 1은 정가자래. 아니, 정가자한테 우리나라를 맡깁니까? 음주운전자가 40명이 넘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음주운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살인행위와 같다고. 근데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음주운전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무슨 지도자 뽑겠다고. 그래서 이게 가정교육이 잘못된, 가치관이 잘못된, 국가관이 잘못된 그런 사람들이 똑똑해가지고 머리는 좋아서 공부하고서는 내가 지도자가 돼서 나라를 이끌어가겠다? 나라를 망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박 같은 가정에서, 자식 농사 잘 지은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반듯하게 자란 사람들이 인물이 되어야 안정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옥토박 같은 가정에서 잘 자란 훌륭한 지도자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부터 옥토밭이 되어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학교 초청주일을 맞이해서 가정교육의 중요성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길가바 같은 가정, 돌짝밭 같은 가정, 그리고 또한 가시덤불 같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세상을 이롭게 하기는커녕 세상을 망가뜨리는 지도자들이 됩니다. 그러나 옥토박 같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장성했을 때 세상을 이롭게 하고 나라를 이롭게 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우리나라의 운명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올바른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우리나라를 망가뜨리지 말고 올바른 나라로, 세계적인 나라로, 자랑스러운 나라로, 우리 후손들이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는 나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초청잔치에 오신 분들마다 가정이 옥토박 같은 가정이 되어서 그 가정들의 자자손손이 옥토박 같은 가정에서 자라난 가문을 살리고 지역사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